2026년 1월 29일 오늘 기술업계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AI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기록적인 실적을 낸 기업이 수만 명을 해고했다는 뉴스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역설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 역설의 중심이요? 네. 거대한 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곳과 반대로 사람이 밀려나는 곳. 그 두 현상의 한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두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처럼 AI의 미래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골드러시 현장을 살펴볼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아마존과 같이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도 AI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이 차가운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거대한 자본과 인력의 재편이 당신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시죠. 그럼 먼저 SK 하이닉스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 이 회사가 AI 코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려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신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DNA를요? 네. 기존의 SSD 자회사인 솔리다임을 완전히 개편해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거죠.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HBM 같은 초고 성능 메모리 부품을 만들어서 AI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넘어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 AI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밀가루를 팔던 제분소가 이제는 직접 빵을 만들고 카페까지 차려서 팔겠다는 거죠. 와,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네요. 네, AI 시대의 주도권을 부품 공급업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잡겠다는 야심입니다. AI 붐 덕분에 지난 1년 사이에 주가가 4배나 뛰었다고 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길 만도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시장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 한쪽으로요? 네, 한정된 자원이 AI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일반 소비자용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고요. 그럼 결국 결국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신호죠. 이런 막대한 투자는 반도체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 배경에 AI가 있었다고요? 숫자를 보면 그 규모가 더 와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나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 돈,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3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75억 달러요? 네. 이건 단순히 서버를 늘린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AI를 위한 거대한 기반 시설을 전 세계에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최첨단 AI 기업들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면서 자사의 클라우드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거죠. 잠깐만요. 기사에 상업적 예약이 230%나 급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냥 매출이 들었다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상업적 예약은 쉽게 말해 미래 매출 계약금입니다. 아, 계약금이요? 네,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를 이만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230%나 폭증했다는 건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래를 건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네요. 메타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정작 월스트리트가 주목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쓸 것인가였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 반응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월스트리트는 오히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더 태울 건데
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크 저커버그가 2020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최대 1,350억 달러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1350억이요? 와. 이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라는 확실한 수익 모델이라도 보이는데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월스트리트가 그들의 막대한 지출 계획을 불안하게 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현명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비싼 도박인가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저커버그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더 이상 남의 기술, 예를 들어 오픈 AI의 모델을 빌려 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체적인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딥테크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커버그가 말하는 최첨단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지금보다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들겠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인간지능의 경계, 즉 프론티어에 도전하는 모델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와, 예를 들어 스스로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AI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거의 기술 주권 선언에 가깝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우려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메타버스처럼 또 한 번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구글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에 투자했다는 언뜻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레드우드는 단순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 폐배터리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들어서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자사의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AI 모델뿐만 아니라 그걸 돌릴 전기까지 미리 확보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경쟁이 이제 에너지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병목 현상은 GPU 칩이 아니라 전력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어보죠. 그들도 엄청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죠. 대표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를 단종시킨다면서요. 이건 단순한 모델 변경이 아니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걸 명예로운 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명예로운 제대요? 네, 더 중요한 임무를 위해 기존의 역할을 끝낸다는 의미죠. 해당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테슬라가 더 이상 스스로를 전기차 회사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로봇 공장으로 바꾼다는 건 결국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자산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가 자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될 때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워집니다. 바로 아마존의 사례처럼요. 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다른 한쪽 면을 봐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14,000명, 그리고 이번에 또 16,000명. 와, 불과 몇 달 사이에 아마존 본사 인력 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구 하나 인구가 통째로 직장을 잃은 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봤는데 이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아마존의 분기 이익은 38%나 급증했고 연매출은 13%나 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덮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속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것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문화적 리셋의 일환으로 분석합니다. 문화적 리셋이요? 네. 아마존 경영진은 AI를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더 빠르고 더 날렵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거대하고 관료적인 조직 구조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화적 리셋이라는 게 결국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정리하고 AI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새로 판을 짜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비핵심 인력이나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 같은 중간 계층을 대거 줄이는 동시에 AI와 같은 미래 전략 분야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투자와 채용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고 모든 영양분을 AI라는 핵심 근육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혼란도 엄청났다고요. 한 기사를 보니 프로젝트 돈이라는 이름의 회의 초대장이 실수로 직원들에게 발송되면서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순식간에 퍼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겠네요. 더 아이러니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해고 불안에 떨던 한 직원이 아마존의 내부 AI 도구인 피핀을 이용해서 동료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분석했다고 해요. 네. AI로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고 가능성이 높은 팀의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AI로 동료들의 해고 가능성을 분석했다니 이건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AI가 구조조정의 명분이 되는 동시에 그 구조조정의 공포를 분석하고 퍼뜨리는 데도 쓰이고 있는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 감원은 아마존의 물류창고 직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 150만 명 중 약 35만 명에 해당하는 본사 및 기술 직군, 즉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집중됐습니다. 핵심 인력들인데요. 네, AWS 클라우드나 프라임 서비스 같은 핵심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런 현상이 아마존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구글 역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수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광고 부서는 물론이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죠. 구글도요? 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의 메시지도 아마존과 똑같습니다. 조직의 계층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AI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기술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부터 테슬라까지 AI 인프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심지어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역사상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에서 수만 개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AI 시대의 효율성을 위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두 현상을 모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이라면 그 본질이 대체 뭘까요? 결국 AI는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블랙홀이요? 네,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과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을 수백억 달러의 자본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본을 GPU, 데이터 센터, 전력망 같은 비인간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재배치시키는 겁니다. 자본의 블랙홀이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서 조직을 키우는 것이 성장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적은 수의 핵심 인력과 막대한 AI 인프라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와우.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는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특정 기업의 직원에게는 실직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AI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야기와 동시에 AI 시대에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여러 자료를 통해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자본과 노동력의 대이동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기업과 기술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재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업들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AI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해야 하는 동안 기술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밀려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위한 계획은 과연 누가 세우고 있을까요? 기업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려는 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보호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공정한 전환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